육지에 빠르게 그게 옛날에 그 강화도에 그 포 맞았는 거 생각나십니까? 순식간이죠, 그죠? 정말 몇 초 안 되는데 순식간에 그 뭐 포가 비가 오듯이 그렇게 쏟아지죠, 그죠? 거기 강화도가 초토 그때 강화도 맞나? 거기가 거의 초토화가 됐는데 그런 전쟁이 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그쪽이 아니고 이제 부대 쪽이 되겠죠. 군부대 쪽으로 그렇게 비 오듯이 쏘게 전쟁이 나면.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 들었던 얘기는 그 밤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포를 이렇게 말려야 되거든요. 녹이 쓰니까. 그러면 비 오고 난 그 다음날 하늘의 정찰을 생각해 보면 뭐가 땅에서 반짝반짝 거린답니다. 북한 지역에서 땅에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게 다 포랍니다. 거의 별만큼 많답니다. 북한의 포가. 그리고 그 뭐죠? 뭐 그런 얘기 하죠. 지금 북한 평균 키하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보다 못 먹어서 왜소하기 때문에 뭐 그 전쟁 나면 뭐 한국이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국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한국이 지금 인구가 6천만 정도 되나요? 한국이 인구가 6천만 정도 되지만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 한 3천만 정도 되죠, 그죠?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한 4천만 그 정도 봅니다. 북한에 3천만, 한국 한 9천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5천만 대 4천만이 붙는다고. 그렇게 보면 남한 안에 그런 전쟁이 나면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다 죽여봤으면 좋겠다고 원장 차고 죽창으로 찌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고 북한에서 뭐 이렇게 달콤한 말 좀 하면 예전처럼 그죠? 자기가 이제 원장 차고 다 주시고 다니겠죠, 그죠? 자기한테 그 이상하게 했던 사람들,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공개처형하고 가겠죠, 그죠? 보통 그때 제가 알기로는 6.25 전쟁 났을 때 가장 먼저 죽였던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당신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나마 똑똑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을 제일 먼저 죽였죠. 군인들은 이제 총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제일 먼저 죽인 게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그죠? 좀 아는 사람, 글 좀 아는 사람을 죽였죠. 그래야 이렇게 지금 세상이 되니까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요즘 정대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는 고속도로가 상당히 잘 닦여져 있죠, 그죠? 근데 그 위에 탱크가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느려도 한 3일이면 부산까지 내려갈 겁니다, 탱크가. 만약에 계속 다 이기고 전승을 하면서 밀고 내려온다 했을 때 늦어도 3일이면 아마 올 겁니다. 만약에 좀 빠른 탱크가 있다 그러면 하루 정도면 부산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남한에서 뭐 그렇게 보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죠? 가만히 있지 뭐 같이 싸우든지 뭐 포를 쏘든지 탱크를 막든지 하겠죠, 그죠? 만약에 뭐 다 뚫고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완전히 다 점령하는데 일주일이 채 안 걸릴 겁니다, 그죠? 속도전으로 빨리 옛날같이 막 몇 년씩 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번 끝내버리면 바로 끝내겠죠, 그죠? 미사일로 일단 갈겨놓고 부대 다 박살내놓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겠죠, 대만처럼, 그죠? 다 이제 뭐 지휘부가 다 제주도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을 안 갈 겁니다. 너무 멀어서. 지휘부가 일본이나 제주도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이랑은 외교적으로 좀 그래서 뭐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걸 할 때 일본을 이렇게 좀 가깝게 하는 것도 있죠.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일본 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일본이 그렇게 뭐 믿음이 솔직히 안 가긴 하죠, 그죠? 일본이 뭐 군사력을 좀 계속 증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좋을까? 그럼 다음 우방국, 일본 외에 다음 우방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자 조달을 하려면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쭉 이렇게 저도 세계 지도를 펴보고 쭉 봤는데 전쟁 위험이 가장 적고 완전 안전한 곳은 호주입니다. 호주가 만약에 북한이 호주를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괌이나 이런 쪽에 있긴 한데 괌은 사거리가 닿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날리면 괌에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괌이나 이쪽은 안 됩니다. 그죠? 미사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군사 훈련,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해외 교포들의 자식들, 한국 국적을 옛날에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입대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어디서 군사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역시 호주밖에 없더군요. 좀 안전한 곳, 역시 안전한 곳은 호주밖에 없더군요. 호주에서 훈련을 시켜서 한국까지 오는데 배를 타면 한 15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럼 이따 제주도 오겠죠. 그죠? 제주도 해군기지 지금 만들고 있죠. 그죠? 그 제주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돌고래 그것도 있긴 한데 제주도 해군기지를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전쟁에 한번 나봐야 정신을 차릴 그런 사람들이죠. 제주도 해군기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병력을 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작전 같은 구사를 하겠죠. 그죠? 1차적으로 제주도로 오겠죠. 그죠? 제주도 와서 뭐 바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하겠죠. 그죠? 예전에도 그 대구 낙동강 전선에서 낙동강을 못 밀었기 때문에 경남을 못 본 거죠. 그죠? 그 어떤 천혜의 자연 지형, 요새, 그리고 또 대구 오면 덥죠. 그죠? 대구까지 오면 대구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괜찮겠지만 저 위쪽에 살던 사람들이 대구 오면 굉장히 덥습니다. 군 장비 같은 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장비를 차고 만약에 차 타고 오지 않을 테고 보통 걸어오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걸어왔겠죠. 저 위에서 전쟁을 하면서 지친 상태에서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 대구까지 오면 거의 퍼지죠. 그죠? 더워가지고 똑같은 총을 한 발씩 쏴도 더 더우니까. 그죠? 그리고 예비군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현역이 하면 뒤쪽에 특공부대 오면 예비군들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형편없죠. 그죠? 근데 그게 그걸 어마어마한 그 조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총을 다 바꾸려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직도 그 6.25 때 쓰던 나무총 그걸 지급을 하는데 진짜 예비군 가보면 여성분들은 예비군 이런 데 안 가니까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예비군 갈 때마다 욕하죠. 뭐 새끼들 아직도 6.25 때 쓰던 총을 아직도 쓰고 있냐고. 저도 칼빈 사격해봤는데 예비군 가서 사격해봤는데 안 맞아요. 칼빈은 근데 왜 지금만 안 맞는 게 아니고 6.25 때도 잘 안 맞았답니다. 여러분들 권총 있죠. 권총 6.25 때 2차 대전 2차 대전인가 칼빈으로 막 쐈는데 총이 하도 안 맞아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권총을 줬답니다. 권총을 줬는데 권총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은 권총 차고 그 다음에 장총을 차고 두 개를 찹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칼빈이 하도 안 맞아가지고 또 뭐로 바꿨냐 하면 샷건 있죠. 샷건 산탄총 사냥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구해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있을 때는 산탄총을 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이게 총알이 척 퍼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효과가 더 좋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근접을 할 때는 산탄총을 가지고 근접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저격수는 밖에 있을 때는
라이프를 쓰지만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산탄총을 많이 쓰죠. 그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입니다. 그게 건물 안에 들어갈 때 그 미국 영화 중에 가보십시오. 그 M16 제외하고 M16 같은 걸 제외하고 그 그냥 일반 그냥 액션 영화를 봤을 때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산탄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그 전쟁 나면 그런 걸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명중률 떨어지는 총을 가지고 일단 1차 배급을 할 텐데, 그럼 저쪽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총을 갖고 올 텐데, 뭐 어떻게 그렇게 방어를 하라는 건지, 그죠? 군복도 다 형편없고, 하이바도 다 없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쪽은 특수 공수부대들이 올 텐데,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 그죠? 그리고 이제 병력이 줄면 무슨 해안가는 CCTV를 설치를 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CCTV 같은 거는 살살살살 넘으면 어둠컴컴할 때 넘어가죠, 그죠? 넘어올 수 있죠, 그죠? 뭐 걸리면 뭐 그거를 하고 관광객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38선도 넘어오는 애들이 뭐 CCTV 못 넘어오겠습니까? 38선에 이중 철조망이 되어 있는 그걸 뚫고 들어오는데, 그죠? CCTV는 없었겠죠, 그죠? 철조망도 없는데 다 들락달락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군대는 계속 깎아주죠, 그죠?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뭐 내 임기 내에만 뭐 없으면 된다. 이게 뭐 그냥 1, 2년 그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직업군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직업군인으로 어떻게 이 많은 우리 사방팔방의 이 군대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건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군인들이 직업군인인데 노조 만들어가 파업을 해버리면 어떡할 건지, 그죠? 걱정이죠, 그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계속 그 펴오들라고 병력 깎아주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죠? 기계화 부대가 일단 돼야 될 거고, 인원이 줄면 장비가 받쳐줘야 되고, 그죠? 장비가 받쳐 로봇인가 그 스타크래프트의 골리앗 같은 그런 장비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는 그런 장비가 지금 천마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 같이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 궤도 차량인데 천마라고 하는 차가 지금 한국 국산 기술로 개발되어 있고, 또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또 한국형 스커드 미사일 개조해가 만든 것도 있고, 한국도 요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게 돈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그죠? 명중률은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날라오는 거는 이지스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할 테고, 그죠? 어쨌든 한국이 지금 개발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화 무기, 그죠? 레이더로 감지되면 바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자동화 무기,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게 필요한 거죠.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드를 국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속도가 좀 빠르고 탐지가 빠른 그런 걸 장거리 고고도 미사일 체계, 단거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더군요. 거리가 높은 거, 낮은 거, 뭐 중간 거 이렇게 있던데 거기에 맞는 레이더와 미사일, 그리고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빠르게 자동으로 발사되는 그런 게 한국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레이저 무기 같은 거, 그 비용이 저렴한 레이저 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동화 로봇, 자동화 그리고 그 명중률이 높은 그런 무기들, 한국에는 지금 앞으로 개발해야 될 무기들이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런 걸 하루 빨리 개발을 해서 좀 더 튼튼한 국방을 만들었으면 합니다.